안녕하십니까, 신성룡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럼 이제 먼저 오늘 시험 봤던 거 세법 기준으로 25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25번의 문제는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된 것인데요. 25번은 나머지 사항은 뭐 하자가 없는데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일반 과세가 중과세로 바뀔 때는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있으면 빼고 빼야 되는데 포함,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26번의 문제는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미등기 자산은 예를 들어서 70% 세율을 적용하고요. 또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에 미등기 자산도 추계 등의 가액을 적용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를 0.3으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이지 계산공제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이 바로 잘못된 내용이고, 그럼 옳은 것을 고르라면 기억과 리을, 리을의 답인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27번은 취득세에 관한 납세 의무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1, 2, 3, 4번은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특히 1번은 지목 변경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의 증가 취득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유상승계인데 무상이 되어서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증여 취득한 경우도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나 해제했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등기한 상태에서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직계 좀 비속 배우자가 아니라면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 부분은 그 채무 인수액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 가장 높은 거, 이 현지 이 안에서만 가장 높은 걸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과표의 5천엔 종합은 바로 2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별도도 역시 별이네 하니까 2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어차피 얼마였든지 간에 천물에 0.7밖에 하니까 가장 낮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표가 얼마이든지 간에 공장용 건축물은 시작이 2.5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주길래 누진이 되는데 1억 5천 정도 주택이라면 한마디로 이 과표 기준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주길래 누진 중에서 2 정도에 적용되는 구간이니까 바로 그 2 자체가 2.5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에 있다는 것. 그나마 그 중에 높은 거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물론 1번에 토지는 적용비율 70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나 관공서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되는 것,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물납재산의 시가는 과세의 기준일 현재 시가이지 바로 물납의 허가일 현재 시가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경우에 허가일이 아니라 기준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이제 하자 없이요. 정확하게 해당되었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인데요. 이것이 오랜만에 시가 표준이 나왔네요. 이 시가 표준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럼 토지 시가 표준은 역시 납세무가 성립 당시의 공시가격, 즉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등을 말하는 것이고 1번은 하자 없이 잘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건축물은 법령이 규정한 것에 따라서 신축가액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바로 지수를 곱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준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시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결정은 토지나 주택, 그것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동주택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이나 단지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장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이것은 바로 결정권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결정권자가 잘못된 것이므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다가 시가가 6억 원짜리 전세기간은 2년이고요. 그럼 전세권자가 갑이 된다는 것을 갑이 소유한 부동산이니까 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전세권 등기를 설정했을 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이 과표가 돼야 되니까 6억이 아니라 3억이 돼야 하겠고요. 전세보증금에다가 전세권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8이 아니라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은 6천원이 아니라 3억 기준으로 1000분이 아니라 3의 6, 60만 원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을이다. 예, 역시 전세권자가 을이니까 을이 해당된 거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가 아니라 갑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바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가볼게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갑이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갑은 제일 먼저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일에 취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보면은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기준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재산세와 관련한 을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바로 소유권 변동 사실을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보시면요. 갑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했을 때는 12월 1일서부터 15일까지가 신고할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다면 이것은 취득세는 면세점을 적용하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바로 등기 등록세만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문을 보시면은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물론 이제 확정 신고가 따라오겠지만 일단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를 땡겨 하기 때문에 하나의 확정의 효력은 지닌다. 근데 확정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확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도 하나의 확정의 효력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정답은 여기서 잘못된 것은 5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33번의 내용인데요. 갑은 국내의 주택을 두 채 다가구 주택은 아니고 상가 건물 하나를 각각 갖고 있다는 겁니다. 21년도 귀속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합산 배제 주택은 아닌 것이며 지방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감면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주택에 대한 1번의 지문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한 채 한 채 표준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요. 갑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 표준에다가 적용 비율 70%만 곱하면 되는데 뭐 퍼센트가 안 나와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 비례 세율로 과세한다 이 뜻이고요. 누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괄호 열고요. 주택의 공시가격 마이너스 합산해서 6억을 빼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6억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또 재산세에서 공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중복과세는 재산세를 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구간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제거를 해야지 표준세를 전체에 적용한 세액을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거 방식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상가 건물은 원래 종부세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갑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적용비율 95%를 곱한 금액으로 해서 바로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은 누진이 아니지만 개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33번에 3번에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에 바로 뭐냐? 바로 1세대 1주택은 부부지간에 공동 소유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줌으로써 선택하는 것이지 신고하지 않아도 선택한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1주택자 소유자 주택에서 소유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는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한 목적은 거주 공간의 한 집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해 해당 거주자는 자기 있는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에서 공제해서 다시 3억 원이라 5억을 공제해서 적용비를 곱해야 되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에서 연령공제 보유한 공제는 최대 80%지 70은 아닙니다. 그래서 34번의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바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분 종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또 옳은 것은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지문은 뭐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안 들어가고요. 또 종부세는 분할 납부 자체는 허용되는데 아니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 기준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물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바로 부가제척기간은 납세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이 해서 기본적인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면 되는데 3년 연수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세부담은 상한 적용받을 때는 상한 받은 후에 한도 적용받은 후에 토지분 종부세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상한 받기 전에 세금으로 재산세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도 적용을 했거나 바로 가감 조정이 됐을 때는 조정된 금액으로 재산세와 조정해달라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36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양도 차익이 얼마나 이걸 물어봤네요.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등은 고려하지 말라. 이 소리 상가 같은 걸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려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그럼 양도 당시가 5억이고요. 기준시가는 4억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는 가격의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건 다른 것이 없으면 또 환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기준시가가 2억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산해서 계산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구해봐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가 자본적 지출 및 소개비가 2억 6천만 원, 세금 계산서 등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자료 이유는 고려하지 마라. 그러면 최소한의 선택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일단 우리가 실거래로 한다면 실거래로 양도 차익을 구한다면 실제 양도 가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게 5억이니까 이 5억 원에서 취득 가격을 모르니까 그냥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 갖고도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억에서 2억 6천만 원이 필요경비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을 해주면 되니까 5억에서 2억 6천을 빼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바로 2억 4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싫으시면요. 우리가 또 환산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산이라는 것은 5억이라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환산 취득가격을 적용해 봐야죠. 이렇게 환산 취득가격을 적용한다면 기준시가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도 당시 5억 기준으로 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4억이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니까 이거의 절반이 환산된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산된 취득가격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가격을 환산 취득가격을 할 때는 계산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계산공제는 바로 취득 당시 법정 기준시가, 바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니까 요 2억 기준으로 3%를 적용하면 2, 3은 6,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한다면 금액이 2억 4,400만 원이 나옵니다. 2억 4,400만 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2억 4,400만 원의 양도 차익과 2억 4천 중에서 오히려 환산과 계산하지 않고 2억 4천을 바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만 빼서 바로 산출하는 것이 훨씬 적으니까 본문제 최소한하기인 것이니까 정답은 2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가봅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물어본 거니까요. 첫 번째 1번에 틀린 것입니다. 바로 1번에 바로 관리처분, 환지처분에 따라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그 공고가 있는 다음 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문제 정답은 바로 1번이 돼버리네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인사 등 중에 가장 빠른 날이 되겠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점유는 점유 개시한 날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청산한 날이 분명히 알 수 없을 때는 등기 등록 1등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하자가 없겠네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봅니다. 외국의 주택입니다. 뭐 미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다.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국외자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는 자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의 지문은 뭐냐? 국외주택의 양도는 실거래를 가는 것이고요. 실거래 없을 때는 시가, 시가가 없을 때는 법정 평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매매 사례나 감정 이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계산공제 이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용비 계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국외자산은 계산 공개를 차감하게 계산한다. 이것은 바로 방식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바로 정답은 바로 1번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번의 지문은 국외주택을 양도 발생한 환율 변동으로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고요. 국외주택을 양도해도 역시 250만 원 기본공제는 가능하고요. 또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어도 장특공제 자체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갑은 국외주택 양도에 납세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제의 정답은 38번의 답은 바로 1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이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미등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가 불가능해서 무허가 주택 이런 것은 미등기로 처리하지 않는다 했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 자산을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 개발 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는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제외 대상 자산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9번에 5번에 기억린 디귿이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자산 2월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2월 과세에 있어서는 뭐냐? 첫 번째 지문은 뭔가?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필요경비에 적용받았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되겠고요. 2월 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로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을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주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 2년 이전에 이미 사업인정 고시 2년 이전에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은 바로 수용이 되어버렸을 때는 2월 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5번의 질문 2월 과세를 2월 과세를 했을 때 그 결정세액이 2월 과세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액이 더 많다면은 이런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2월 과세를 갖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는 적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2월 과세를 적용한다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 문제는 정답은 4번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문항 정도를 해봤고요. 그럼 비교적 이 난이도 문제는 뭐 그다지 높은 비중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중상급 문제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